오늘 사건 법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재판 포인트 짚어보죠. 수면제를 먹여서 남편을 살해했다. 자, 이거 저 제목 그대로죠.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했다 이런 사건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60대 여성이 이 저녁 식사로 수면제를 탄 음식을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을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고 잠이 들자 이 소화기로 이제 가격하고 또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제 내연남을 불러서 혈흔 묻은 이불 등을 치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인데 경찰은 처음에 이게 단순 사고로 신고를 받았다면서요? 그게 예, 무슨 맞습니다. 얘기예요? 이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는데도 이걸 사고사로 위장을 하려 한 거였는데요. 여성 먼저 남편을 살해한 후에 내연남을 시켜가지고 집에 있는 피가 묻은 이불 같은 거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 후에 처음에 경찰에 남편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추궁 끝에는 내가 이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이 여성 범행 직전에 딸을 근처에 노래방에 보내는 등 굉장히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 아이디 블루 잔디님이 소설이냐 덜덜덜덜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되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 진짜 조금 엉성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기자들이 설명한 대로라면 이거 거의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글쎄요. 이게 엉성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정말 치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있었는데요. 딸을 결국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딸을 밖에 나가 있어라, 노래방에 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둘만 있을 시간을 일단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는 지금 처음에는 진술을 중간에 번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욕탕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좀 맞지 않는 결국 시신부검시에 10번 이상 가격했다는 이제 둔기로 인한 결국 흔적이 나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가정폭력 끝에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게 된 거다. 이렇게 진술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일을 벌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근데 함께 기소된 남성이 내연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남편한테 외도를 들켜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네, 1심 판결문을 봐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즉 1심 재판부가 이 범행의 동기, 그리고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남편이 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 또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혼 요구를 당한 아내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범행의 동기 그리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1심 재판부 양형 이유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홀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대요. 이게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글쎄 이 대목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연남이 있었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애당초에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런 진술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악화됐는데 결국 이 혼인관계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이제 내연남과의 생활 이런 것들을 꿈꾸다 보니 결국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된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수면제를 사전에 미리 먹이고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계획을 할 정도의 어떤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그냥 단순히 홀대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변호사님, 그리고 근데 또 이채로운 것이 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 측,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더라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죠? 네. 1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는데요. 검사는 너무 가볍다라고 보면서 항소했고요. 또 피고인 아내는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과연 징역 18년형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건데요.
1심의 판단이 옳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즉 징역 18년형이 타당하다라고 한 건데요. 특히 이 피고인인 아내의 주장의 핵심은 살인 사실은 인정한다. 예.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우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18년형은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주장 중에 전화 통화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연결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 판단에 따르면 통화 내역이 없어요. 아이고. 또 현장에 몸싸움 흔적도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